자, 선생님은 조선족은 중국인이다. 그리고 조선족의 그 역사, 사실은 이건 뭐 우리도 다 알지만 또 이제 많은 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 대한민국을 원치 않았던 사람, 뭐 아나키스트, 무정부주의자라든가 공산주의자들이 사실은 많이 이제 있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 조선족으로서 이 6.25 때도 이제 참전을 했었고, 그렇죠. 네, 그리고 참 우리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봐야 되는데, 이제 문재인 쪽에서는 오히려 그들이 공산주의자의 후손이고 또 이런 것들이 자기네들 선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조선족에 대해서 엄청난 특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은혜 교수님의 생각을 쫙 한번 들어보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람 단위로 보면은 뭐 모든 조선족이 다 문제가 있는 건 아니겠죠. 네, 근데 네. 이제 어떤 그 집단이라는 특성에서 봤을 때 그분들의 역사가 일단 네. 뭐 독립운동 하신 분들이 옛날에 만주에 많이 살았고 그 뭐 후손들이겠죠. 강제 이주 당했다 예, 하지만 예, 예. 그것보다는 사실은 네. 근데 그분들이 했던 독립운동은 대한민국을 위한 독립운동이 아니라요. 조선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독립운동이었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광복이 됐는데도 오지 않았고, 네. 그리고 결정적인 거는 아까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6.25 때 국군이랑 싸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같은 피를 나눈 이런 측면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게 전쟁을 같이 했던, 서로 죽였던 네. 이런 상태이고, 왜 우리가 그때 6.25 때 이렇게 밀고 나갔는데 통일될 수 있었는데 통일이 못 됐냐. 그렇죠. 이렇게 떼거지로 쏟아 내려와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통일을 하지 못한 물리적인 그 원동력이 그분들의 조상입니다, 사실. 사실은 인해전술 때 앞세웠고 정말 우리나라 이 국군을 많이 예. 그 죽였던 네. 게 바로 이제 또 중국이 일부러 이제 조선족계 이 중국인들을 네. 앞세웠던 거죠. 네. 썼던 거죠. 네. 그래서 공도 있고 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의 아픈 역사, 그 사람들이 네. 뭐 다 좋아서 가진 않았겠죠. 네, 네, 네. 근데 우리의 아픈 역사도 있지만은 또 다른 아픈 역사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냥 예를 들어서 조선족을 그렇게 우대하는 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네. 만약 그런 식이면 고려인이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오히려 더 거를- 해줘야죠. 어떤 그렇죠. 점에서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까르스키한테. 너무 편파적이다. 너무나 네. 많은 혜택을 준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아이덴티티가 한국인이 아니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저도 겪었어요. 아니에요. 네. 네. 중국인이고 그- 그다음에 이 시진핑이 이런 말을 했죠. 그 트럼프한테 쟤네는 우리 속국이라고. 이건 뭐냐면 조선족이 중국에 있는 수많은 말하자면 이방계의 이제 종족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선족을 자기네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그렇게 우습게 본다고 저는 그 발언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이게 좀 국가의 존망이 걸린 문제인데요. 네. 지금 그 연변이나 이런 데 사는 분들보다 한국에 사는 조선족이 더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넘보게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우크라이나를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 국민들이, 러시아 사람들이, 옛날 소련 사람들이 거기 많이 가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땅을 뺐을 때는 일단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가진 사람을 거기 많이 이주를 시켜요. 네.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해가지고 그 땅을,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 사람들은 이게 정체성이 친러시아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러시아에 붙고 싶어, 이렇게 말을 하면은 네. 이게 황당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조선족 문제를 그냥 우리 동족이야, 저 사람들의 조상이 옛날에 독립운동을 했어, 이렇게만 생각하시면은 너무나 위험합니다. 이 시진핑이 문재인이랑 풍짝이 맞아가지고 조선족을, 뭐 그전 정부도 그랬죠. 그전 정부 한 20년도 넘었어요. 그전 정부들부터 이렇게 여기를 많이 이주를 시킨 거는 이 사람들이 아무래도 한국인보다 애도 많이 낳을 거 아니에요. 응? 그러면은 이게 언젠가는 이게 우리가 국민들 중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친러시아이게 예, 되는 이미 저는 것처럼. 그런 걸 느끼는 게 지금 이제 잠깐 이제 보여드리겠는데 이거 저기 일단 캡처 이게 네. 아, 대림동에서 이재명 지지 선언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네. 60만 조선족이 2022년 3월 1일에 이재명 지지 선언을 해갖고 중국 동포들이 대선 투표권은 없는데 우리도 지방 선거뿐만 예, 아니라 예. 대선 투표도 하게
받고 그리고 이제 한국인하고 결혼했다든가 뭐 이런 분들은 정말 그게 숨어 생기는 있는 거죠. 네 대선 투표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이 이 여기 대림동 옛날 가리봉동에 가가지고 이렇게 그냥 난리치고 감사의 염을 표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선족은 엄연한 중국인이죠. 그런데 우리는 조선족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그동안 가스라이팅을 많이 당해서 동포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혈연적으로 동포는 맞죠. 근데 네. 혈연만 따진다면은요, 그 저기 뭐야 파키스탄이랑 네. 그 뭐예요, 그 이란이랑가 엄청 인도. 인도 예. 그 사람들은 같은 민족이죠. 같은 뭐. 민족인데도 막 엄청 싸우잖아요. 네. 그리고 뭐 예멘도 지금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고 네. 이런 식으로 이게 같은 피를 나눴다고 해서 무조건 같이 살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같은 피를 나눈다고 해서 같이 살아야 되면 북한은 네. 이 너무 형평적이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일부러 그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냥 원 오브 댐인 거예요. 우리나라에 사는 외국인 중에 한 명인 거예요. 네. 그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특혜를 주는 거는 전 이거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뭐 우리나라 인구가 주니까 뭐 조선족을 비롯해서 그런 인구 많이 이주시켜가지고 인구를 채우자 이건 진짜 위험한 거. 그 개인 병원도 그렇고 대학병원에서도 정말 그 조선족인 중국인들이 우리 의료를 너무 공짜로 그래서 의료 재정에 이걸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좀 조정은 했는데도 지금 의료 재정의 가장 큰 외국인 문제는 조선족이죠. 중국인. 네. 근데 뭐 그 아침에 안 된다고 당신 자격이 없다고 했는데 오후쯤 어떻게 했는지 그 자격을 갖고 의사가 치료를 안 해줄 수밖에 없게 딱 서류를 갖고 온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주민등록증으로 네네. 확인하거든요, 일일이. 네.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제가 조선족을 그 개인을 미워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 물론이죠. 그건 아닌데 이게 너무 과도한 특혜를 준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숨어 있는 정치적인 어떤 이유. 이 조선족 문제는 그 노인 장기 요양보험 그거랑도 관련되어 있고요. 간호법이랑도 관련되어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 굉장히 무서운 지금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조선족이 2년 전에 그 자기 그 중국에 자기 나라에 보내는 돈이 9천억 원이었어요.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소수민족으로서 조선족이 차지하는 건 1.3%인데 중국이 이제 그런 거를 많이 이제 이용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은혜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게 이 간호법 제정과 이 조선족의 참정권이 연결돼 있다. 저는 이 얘기 듣고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그 간호법을 이제 제정 시도를 할 때 네. 겉으로 내세운 거는 이제 부모를 돌보겠다. 네. 근데 그 뒤에는 뭘 하겠냐면은 이 요양 사업을 네. 반대한민국 세력이 플랫폼화해서 자기들이 그걸 장악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요양보호사가 꽤 있는데요. 한 네. 30만 명? 뭐 이렇게 있대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요양보호사가 그 하는 일에 비해서 수가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이제 되게 낮아서 네. 가족을 돌보는 거 정도 외에 한국인은 거의 별로 일을 안 한대요. 네. 근데 이게 전체 노인 인구의 10%는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요양이 네. 필요하고 네. 요양보호사의 도움이 필요해요. 근데 한국인 안 하고 필요한 네. 사람은 많고 그러니까 이제 조선족이 이제 그런 거를 하게 되는데 그 민주당이 하려고 했던 법 중에 네. 돌봄 노동자의 노동 상권을 보호한다는 법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게 뭐랑 연결이 되냐면은 그 조선족에게 영주권을 주는 그런 회사가 있어요. 그거랑 이제 그 조선족을 요양보호사로 쓰는 요양보호사나 간병인으로 쓰는 회사랑 그 영주권 비자 스폰서해주는 그 회사랑 이제 MOU를 맺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는 돌볼 사람이 필요해. 네. 근데 청년도 없고 뭐 돌볼 사람도 없어. 네. 한국인 안 해 그걸. 네. 근데 그 돈을 받고 조선족은 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와가지고 영주권을 받아요. 네.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 국민 중에는 민주당 지지자도 있고 국힘 지지자도 있는데 거의 삐까삐까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지방선거는 몇백 표 차이 아니게 그렇습니다. 돼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그 이주한 네. 그 한국말 할 줄 아는 네. 그 중국인의 아이덴티티를 가진 사람들이 저쪽을 찍어주게 되면 국힘만 찍거든요. 저쪽을 찍어주게 되면은 이거는 총선이나 대선을 못해도 어차피 정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럼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러니까 겉으로는 부모님 돌보는 거를 정부가 해드리겠습니다. 이런데 뒤로 하는 꿍꿍이는
조선족을 더 많이 유입해서 그 사람들에게 영주권을 주고 투표권을 주고 결국 이 대한민국 국민은 호소하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결정을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아리까리한데 캐스팅 보트를 네. 조선족이 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게 빅픽처거든요. 그러니까 소름 이게 끼치는 여러분들의 빅픽처네요. 부모님이 볼모로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법이 하는 게 뭐냐면 노동 3번을 보장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이 이제 실행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네. 법이 통과되지는 못했는데 근데 언제 노동 3번을 통과시킬지 몰라요. 지금 뭐 국회 이렇게, 상황을 보면은 예. 너무 걱정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요양병원에서 이제 조선족 간병인이나 뭐 요양보호사 이런 사람들을 돌보고 있는데 노동 3번을 보장한다는 거는 언젠가는 그 사람들이 스트라이크를 할 수 있고 그게 법으로 보장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최저임금을 일단 보장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조선족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우리 이제부터 안 해. 그러면은 왜 화물연대가 화물을 멈춰서 대한민국을 멈추겠다고 했잖아요. 요양을 멈추면 여러분들 다 휴가 내고 지금 부모님 돌보러 그렇죠. 가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보이는 이제 거가 다가 아니에요. 그 보이는 법을 한다는 게 뭐 이제 부모님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결국은 이 참정권, 이 투표권을 줘가지고 네. 마르고 닳도록 민주당이 해먹겠다는 네. 음모네. 예, 그리고 또 있는 게 요즘 이제 플랫폼 사업이 이제 네. 발전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제 들어온 조선족이 어딘가에 이제 간병인으로 들어가려면 네. 인력 송출 네. 이제 뭐라든지 어떤 그 사람 매니지하는 그런 네. 회사가 있어야 되겠죠. 네. 그거를 이제 거기서 빨대로 꼽는 거죠. 그 커미션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보험료에서 일정 부분이 장기 노인 요양 보험료로 나가거든요. 네. 이제 그 돈으로 그 이제 요양 일을 하는 간병인이라든지 요양보호사에 급여를 줍니다. 근데 그 중에 4분의 1? 뭐 아무튼 상당 부분을 그냥 날로 먹는 거예요. 그 플랫폼을 그렇죠.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블루오션이에요. 왜냐하면 노인은 점점점 많아지고요. 그렇죠. 노인 인구의 10%는 요양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00만 명의 10%는 10만 명이잖아요. 120만 명의 10%는 12만 명이고요. 200만 명의 10%는 20만 명입니다. 그 돈을 계속 우리가 내야 돼요. 근데 그거를 그 돈으로 조선족이 먹고 살고 이 반대한민국 세력이 완전 석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그냥 블루오션 빨아들이는 거죠. 예. 흡착해가지고 쫙쫙 빨아드는 거죠. 자, 앨리스님께서 중국인들에게 노동상권 보장은 안 된다 이러고 김현수님께서 한동훈의 이민청은 어떻게 보시냐고. 네, 그냥 솔직히 말씀하세요. 예, 짧게. 너무 순진하신 거 아닌가 좀 걱정이 됩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네. 이게 지금 유럽이 난리 났잖아요. 네. 이민 많이 받아가지고 네. 특히 그 무슬림 많이 받아가지고 난리 그렇죠. 났는데 이 우리가 인구가 준다고 해서 어떻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낳을 생각을 해야지 아니면 낳은 애들이라도 잘 키우게 그게 이렇게 중요해요. 해야지 되는데 네. 자꾸 외부에서 주입 이렇게 넣는다는 거는 이게 그 예를 들어서 한국인이 미국에 이민을 갔어요. 그러면은 그래도 모여 살기를 원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 그러니까 신앙은 없어도 교회를 가서 그 커뮤니티를 유지하고 살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조선족이라든지 무슬림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 커뮤니티가 굉장히 강합니다. 끝까지 자기네 네. 위치죠. 네, 그러니까 거의 자치를 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그렇죠. 돼요. 절대로 동화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랑 완전히 따로 사는 거예요. 근데 한국인이 미국에 이민을 갔을 때는 미국에 해코지 하려고 안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조선족 중에서는 뭐 북한을 통해서 간첩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무슬림 중에서는 테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 그럼요. 개인은 선한 사람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중에 한두 사람만 이상한 사람 있어도 우리가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나이브하게 네. 본다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동훈 이민정에 대해서 제가 좀 짧게 말씀드리자면은 그 한동훈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언어가 중요하다. 전 그 말이 오히려 소름이 좀 끼쳤어요. 결국은 언어를 할 수 있는 게 중국인들, 조선족계 중국인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중국 쪽에 굉장히 많은 특혜를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문재인하고 거의 똑같다는, 그래서 제가 참 걱정이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잠깐 우리 이렇게 시키는 의미에서 이게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건데, 자,
조선족은 대한민국에서 돈만 많이 벌어가면 그만입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중요치 않습니다. 그런데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외국인에게 투표권도 부여한다고 주장했고 한나라당의 국회 파행에 반대해도 결국 법안이 만들어졌습니다. 70, 80%가 외국인, 그중에 중국인이고 한국 거주하는 조선족은 70만이나 됩니다. 지금은 거의 100만 넘어섰죠. 연변에 60만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연변에 사는 조선족 중국인보다 한국에 와 있는 이 조선족이 더 많은 거죠. 따라서 그들은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조선족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중국과 쉐시하면 잘 지내면 된다? 네, 이재명이 그랬죠. 그들은 대한민국을 자기들 발끝에 소수민족 주제인데 대등한 관계가 이루어질까요? 대한민국 정부는 조선족에게 다른 외국인보다 더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 네, 이거 정말 더 강한 제재를 하면 안 돼.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그러니까 차별을 하자는 게 아니라요. 네. 이게 자국민과 외국인은 구분이 있어야지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외국인을 더 우대한다. 그리고 다른 외국인보다 이게 우리 핏줄이라고 한국말 할 줄 안다고 특혜를 준다. 이거는 네. 잘못됐다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은혜 교수님께서 중국인 피부양자는 뭐 거의 무료다. 이제 이 책에서 그 현실을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에 이 돈도 돈이지만은 대한민국에 우리가 이렇게 세금 들여갖고 사실 의대생들은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 많이 들어가요. 사립대학인 경우에도.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만든 키운 대한민국 의사가 이 중국인들을 위해서 그 인력과 돈을 쓰는 게 굉장히 속상하다. 이런 그렇죠. 말씀하셨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환자를 가리면 안 되죠. 환자를 네. 가리면 안 되고 적군도 치료해야 되는데 그건 네. 전쟁 때고요. 네. 그런 인도주의 정신을 발휘하는 거는 전쟁 때고 지금 저쪽은 우리를 빨아먹으려고 작정을 하고 왔는데 네. 이게 의사도 한정된 재원이고요. 간호사도 한정된 재원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우리나라에 병상수가 많아도 결국은 한정된 재원인데 저 사람들이 무임승차를 하는 거를 이 방치를 하는 거는 그거는 전 공정하지 않은 거죠. 우리나라 네. 사람들은 중국 가서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럼요.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 그런 특혜를 준다면 똑같이 상호 호혜적으로 그쵸. 우리도 중국에서 그런 걸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중국은 일단 투표도 없고요. 네, 선거가 없으니까. 예, 네. 예.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 간다고 해서 뭐 중국은 우리처럼 이런 보험도 이런 식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누리지 못하는데 왜 그 사람들은 여기에 와서 일방적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국인 피부양자의 문제는 사실 이건 우리나라 사람들의 문제이기도 한데 네.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안 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건강보험의 기본 정신이 뭐냐면 사회연대예요. 그러니까 사회연대라는 거는 그 구성원들이 다 기여를 해야 돼요. 네. 기여를 하고 이제 어떤 질병이라는 재난이 생겼을 때 내가 그 혜택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일단 기여를 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다 10,000원이라도 건강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는 한 40% 정도는 건강보험료 안 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이게 제도적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이제 의료보험을 시작했을 때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한 명만 직장에 다니면 한 명만 보험료를 확실히 낼 수 있으면 그 이제 부모님, 자식, 네. 배우자의 부모님, 자식, 형제, 자매까지 네. 다 피부양자로 해줬어요. 그렇게 해서 이 보험에 적용을 받는 사람들을 점점점 늘린 거예요. 근데 이제 전국민 의료보장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피부양자를 없애야 돼요, 사실. 네. 피부양자를 없애야 되고 경제력이 없으면 10,000원이라도 낼 수 있잖아요. 세금하고 똑같은 문제예요. 네. 우리나라에서 50%가 세금 안 내니까. 그래서 이제 모두가 네. 기여를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전국민 의료보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부양자 안 풀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똑같이 외국인에게도 적용을 한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그거를 아주 그냥 100% 200% 활용하는 게 이제 조선족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그냥 이 의료 혜택 받고 너무 좋으니까 그런다면 이제 눌러 앉고 뭐 이런 이제 이 고리가 생기는 건데요. 자, 앨리스님께서 중국의 흔한 결핵, 우리나라에는 일종 전염병이라 무상에 가깝게 치료됩니다. 이게 수가로 치자면 1년간 근억 대의 치료비가 듭니다. 그런 결핵 이 고치러 중국에서 얼마나 많은 중국인들이 들어오는지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네. 들은 이야기인데요. 네. 이게 제가 이제 수치로 확인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감염병은 거의 네. 이제 무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을 그렇게 많이 받아간대요. 그래서 그 중국에 판대요. 세상에.
근데 그런 식으로 먹으면 왜냐면 결핵약은 일정 기간 동안 부작용이 있어도 참고 꼭 먹어야 되거든요. 네. 아니 중간에 이제 드랍하거나 먹다 네. 먹다 하면 내성 생겨가지고 나중에는 무슨 약을 써도 안 되는데 뭐 이분들은 그런 지식이 없으니까 그리고 네. 그 복약 이 약 어떻게 먹으라고 설명해 줄 사람도 없고 어떤 부작용 생기는지 이렇게 설명해 줄 무서운 사람도 일이네요. 없고 그냥 이제 파는 거죠. 아, 그래서 이 그런 통계를 국회의원이 좀 내주시면 좋겠는데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조선족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던 그 결핵약이랑 우리나라 국민들의 결핵 유병률이랑 네. 요즘에 그 결핵 유병률이랑 실제로 그 결핵약 처방하는 거 네. 그 양 네, 이게 네. 전 좀 차이 있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는 이제 이은혜 교수님이 이제 그 국민의힘의 비례대표. 근데 정말 무슨 뭐 권력의 욕심이 있고 뭐 이런 분이 아니라 정말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하신다고 그래서 전에 같으면은 사실은 이제 이 비례에서 그 당하고 연관이 없다 하더라도 뭐 얼굴이 이 저기 뭐 익숙하지 않다 하더라도 필요한 사람은 비례대표에서 픽업을 했어요. 그게 국민의힘의 보수 정당의 힘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컨텐츠가 있고 사람들이 뭐 돈 받고 해주고 이런 거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번의 경우는 너무나 비례가 이상했던 거예요.